축산, 검협전. 22화 자금낭의 기인. 설망을 마주쳐 자금낭에 3번 오르고 기인을 찾다 백록동에서 원한만 맺네. 녹청이 자리를 뜬 후 법원과 진랑도 자금낭을 내려갔다. 아직 자은사에 돌아가기는 이른 듯하여 여산 백록동의 팔수관은 비룡을 찾아가 보기로 하였다. 비룡은 뇌음의 사태이니 용화와 뇌음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도 물어볼 생각이었다. 검광이 매우 빨라 백록동에 도착하는데 하루도 안 걸렸다. 백록동에 발을 딛는 순간 정체불명의 피비린내가 풍겼다. 경계하며 주위를 살피는데 동굴에서 뛰쳐나온 사나운 호랑이가 느닷없이 두 사람에게 달려들었다. 법원은 비룡이 키우는 호랑이라고 생각해 함부로 검을 쓰지 않고 한옆으로 슬쩍 피했다. 연이어 눈앞이 번쩍하더니 이번에는 거대한 외뿔 흰구렁이가 쏜살같이 진랑에게 돌진했다. 오냐, 덤벼라. 진랑은 법원과 달리 비룡이 키우는 영물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뒤통수를 쳐 붉은 검광을 날렸다. 안 돼. 검을 거두어라. 법원이 급히 말렸지만 진랑의 검광이 이미 구렁이를 반토막 내어버렸다. 구렁이의 죽음에 격분한 호랑이가 당장 달려들기세로 긴 꼬리로 바닥을 쳐댔다. 마치 산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큰 진동이 느껴졌다. 법원은 흰 구렁이를 죽인 것만으로도 큰일이다 싶은데 동굴에서 천둥 소리가 들리자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얼른 진랑을 잡아 끌었다. 빨리 도망쳐. 두 사람은 검광을 타고 하늘을 가르며 멀리 날아갔다. 경솔하게 굴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거늘 어찌 그리 무모한 것이냐? 동굴을 지키는 구렁이가 죽었으니 비룡 선배가 불같이 화를 낼 터인데 어찌 감당하려고 그러느냐? 그분은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오로지 개인의 원한 관계에 연연하는 사람이다. 뇌음의 소개로 안면은 있으나 그리 가까운 사이가 아닌지라 도와주지 않을 것 같으면 그저 인사나 하고 돌아갈 생각이었지. 무엇보다 의리를 중히 여기는 사람이니 아미파에부터 우리와 척을 지지만 말라고 부탁해두려 했는데 만나지도 못하고 아끼는 영물을 죽였으니 정말 큰일이구나. 재빨리 도망쳤기에 망정이지 직접 마주쳤으면 화를 면치 못했을 것이다. 진랑은 그제야 엄청난 과오를 저질렀음을 알았으나 돌이킬 방법이 없었다. 이제 뇌음의 행방을 찾을 길도 없고 더 이상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었다. 법원은 조금 이르지만 그만 자은사로 돌아갈까 하다가 생각을 바꾸었다. 아미파는 절대 조무래기만 모여있는 자은사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 돌아가면 홀로 아미파 강적을 상대해야 한다. 특히 추은수를 떠올리는 순간 돌아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굳혔다. 이때 두 사람은 무창을 지나고 있었다. 예전부터 이 길을 자주 오갔으나 제대로 구경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지난 며칠 산을 헤매느라 제대로 먹지도 못한 터라 술과 고기 생각이 간절했다. 진랑은 입문한 지 오래되었으나 식욕이 강해 아직 고기를 끊지 못했고 법원도 여러 날 먹지 않고 버틸 수 있지만 고기를 워낙 좋아했다. 법원이 검광을 거두고 강을 따라 걸으며 유람이나 하고 한바탕 먹고 즐기자고 제안하자 진랑은 당연히 대찬성이었다. 두 사람은 한양 부근의 외진 곳을 찾아 땅에 내려섰다. 그곳에서 나룻배를 빌려 잠시 뱃놀이를 즐기고 만찬을 즐기기 위해 강 건너 황학루로 향했다. 황학루는 워낙 이름난 곳이라 이른 시간부터 시끌벅적했다. 두 사람은 2층 창가 자리에 앉자마자 점원을 불러 최상급 술과 안주를 주문했다. 그러고는 잠시 창밖 풍경에 심취했다. 맑은 강물, 강가를 따라 멀리까지 늘어선 겨울나무, 유유히 오가는 돛담배, 수시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물 한 개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잠시 후 점원이 술과 안주를 내오자 정신없이 먹고 마시기 시작했다. 한양의 유명 주점 황학루.
손님이 북적이는 이곳에 기괴한 차림의 화상과 한 남자가 나타났다. 두 사람은 주변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고기와 술을 마음껏 즐겼다. 호북 지역은 본래 무속의 뿌리가 강하고 기인이 많은 곳이라 행색이 다소 기괴하더라도 크게 주목받지 않았다. 그런데 이 기괴한 화상보다 더 눈길을 끄는 귀공자가 있었다. 바로 강서 남창의 대부호 맹인 도균이다. 도씨 가문은 본래 선비 집안이지만 도균은 어려서부터 무예를 배웠다. 아들을 끔찍이 아끼는 도균의 부모가 이름난 선생을 모셔와 무예를 배울 수 있게 해준 덕분이었다. 도균이 16살 되던 해 안타깝게도 부모가 잇따라 세상을 떠났다. 도균의 아버지는 임종을 앞두고 이런 당부를 남겼다. 내 조부는 명나라가 망한 후에도 오랑캐에게 굴복하지 않으셨다. 아비가 벼슬길에 나가지 않은 것도 그 때문이다. 너는 학문의 뜻이 없다고 하니 무학의 길을 걷도록 해라. 다만 조상의 뜻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평생 충직하게 살았는데 안타깝게도 자식이라고는 너 하나뿐이구나. 내가 죽은 후에 간악한 인간에게 현혹되어 타락하지 않도록 또 조심해야 한다. 만약에 대비해 미리 재산을 분배해 놓았으니 그대로 따르거라. 재산의 일할은 가로줄 터이니 무예를 갈고 닦으며 마음껏 쓰거라. 논밭 등 사말은 노복 도전에게 관리하도록 맡길 것이다. 내게 준 일할을 다 쓰거든 도전에게 이자만 받아 쓰거라. 본전은 절대 손대면 안 된다. 그래야 죽을 때까지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나머지 6할은 내 오랜 벗인 등. 기력을 다한 도균의 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도균은 아버지가 몸져 누웠을 때 손수약을 다리고 항상 그 곁을 지킬 만큼 효심이 깊었다. 이날도 유언을 들으며 가슴이 너무 아파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아버지가 걱정하지 않도록 애써 기운차게 대답했다. 아버지가 재산 6할의 향방을 끝까지 말하지 못하고 눈을 감았지만 그저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슬플 뿐 재산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도균은 장례가 끝난 후 도전을 불러 유산 내용을 확인했다. 도균이 바로 받은 재산 1할은 은자 8만 냥, 모두 현금이고 도전에게 남긴 재산은 20만 냥이 넘는 토지였다. 그러나 나머지 6할의 향방은 오리무중이었다. 그중 도전이 아는 것은 항구에 있는 비단가게, 차가게, 그리고 주인을 따라갔던 영발상이라는 가게 등 3곳뿐이었다. 그 외의 재산은 주인이 직접 관리하고 따라가 본 적도 없기에 전혀 알 수 없었다. 도전은 주인이 다른 이에게 잘 맡겨뒀을 테니 조만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도교는 있는 집 자식이 다 그렇듯 당장 쓸 돈이 풍족하니 나머지 재산의 향방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 도교는 3년상을 치르는 동안 문박 출입은 삼갔지만 여러 스승을 집으로 청해 매일 무예를 수련했다. 3년이 지나자 스승들은 더 이상 도균에게 가르칠 것이 없었다. 도균은 스승과 대련할 때마다 늘 이겼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득의양양해져 스스로 천하무적이라 여겼다. 도균의 스승들은 가르칠 것이 떨어지자 계속 다른 스승을 추천했고 도균이 늘 예의를 갖추고 수업료를 두둑이 주었기에 새로운 실력자가 계속 찾아왔다. 가르칠 것이 없어 떠나려는 스승이라도 쉬이 보내지 않았고 새로 모신 스승에게는 더욱 깍듯이 대했다. 이렇게 옛 스승이 눌러앉고 새로운 스승이 끊임없이 찾아와 아낌없이 무예를 전수하며 모두가 화목하게 지냈다. 도교는 뛰어난 자질을 타고난 덕분에 스승들이 감추려는 비결까지 단숨에 제 것으로 만드는 재주가 있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스승이 금방 다른 스승을 소개해야 하는 형국이라 도균의 집은 늘 무술 선생으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해마다 청명절에 성묘하러 갈 때면 도균의 앞뒤 좌우로 옛 스승과 현 스승이 모두 모여 마치 무별들이 달을 떠받들듯 에워쌌으니 아무리 간 큰 놈이라도 함부로 다가서지 못했다. 도균이 한양의 맹상군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수많은 무리민들이 먼 길을 마다 않고 찾아왔다. 그 중에 이름을 알리려는 숨은 실력자가 적지 않음을 알고 당황한 스승들이 적당히 도균을 구슬렸다. 공자는 뛰어난 자질을 타고난 데다 이미 천하에 적수가 없습니다. 하나같이 싸워볼 가치도 없는 자들이니
상대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고는 실력자를 따로 만나 호방하고 인재를 아끼는 도균의 명이라며 후하게 대접하고 돌려보냈다. 혹은 스승들의 우두머리 격인 백령조 세소진이 먼저 무리민을 만나 겨루어보고 한참 설득한 후에 도균과 무예를 겨루도록 했다. 어찌된 일인지 이들은 하나같이 스승을 이기고도 제자 도균에게는 패했다. 겨루기가 끝나면 스승들이 도균을 꼬드겨 패한 무리민들에게 노잣돈으로 은자 수십 냥을 챙겨주도록 하였다. 혹여 추문이나 원한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일부 울고 든 무리민은 세소진을 상대하고는 바로 돌아갔다. 이런 경우 스승들은 도전자 스스로 적수가 되지 않음을 알고 물러났다고 전했다. 도교는 이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크게 기뻐하며 더욱 우쭐했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